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4.19 재보선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특징은 결과를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여야가 박빙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정국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번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 중에 3곳은 본래 야권 강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권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것은 과거의 야권 연대가 오히려 지금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어려울수록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역설적으로 다시 야당은 야권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점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야권의 딜레마는 점점 깊어지겠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 3월이 이번이 마지막 주 맞죠?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예,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월요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월요일이 네. 아니군요. 근데 시간 참 빨리 가요. 그래도 후반이죠. 3월이 금방 후반이 됐어요.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사이입니다. 사이. 싸이예요? 싸이가 아니고 사이. 사이? 네. 무엇과 무엇 사이. 예. 네,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 또 어떤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 예. 간극, 거리, 공간의 틈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 인간 할 때 간자도 예. 이 한자가 사이 간자여서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사이, 즉 관계가 인간을 완성한다. 아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간, 사이. 그렇군요. 관련 뉴스 첫 번째 어떤 네, 겁니까? 폭탄과 은행 사이. 폭탄과 네. 네. 폭탄은 사드고요. 예. 은행은 AIIB. 예. 그래서 이게 지난 주말 동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방한해서 윤병세 장관과 한중 사이, 한일 사이, 중일 사이에 회담을 했고요. 예. 오늘 조간신문 보시면 이제 왕이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왕이 부장이 사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사드와 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동안은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개인도 살다 보면 느끼게 되지만 결국 결정해야 할 것을 미룬다고 예. 일이 저절로 풀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왕이 부장 방안에 맞춰서 중국은 그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인데요. 예. 우리나라 정부가 이 개발은행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 고려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 국제은행은 가입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네. 이 사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드는 지금 정리가 좀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사드가 정리가 되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제안해온 바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 쓰리노라고 얘기했던 제안도 네.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결정된 바 없다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견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안미 경중 이런 말이 지난주부터 회자됐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이야기죠. 안미 경중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 사드가 고가의 무기 체계가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국제은행 가입보다는 우리나라 정치도 훨씬 더 민감합니다. 아하. 이미 집권 여당 내에서도 갈등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걸 의총에서 공론화하겠다. 청와대와 정부는 조용히 좀 쉬쉬하면서 가자. 이런 입장인데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에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윤희 합참의장,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는데 아하. 또 다음 달에는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도 들어오고요. 예. 존 캐리 국무장관도 들어오고요. 근데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미
이번 댐프시 합창의장 방한 때 사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흘렸어요. 근데 우리 측은 사드가 아직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예. 공식 의제로 그렇지 비공식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드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이 은행 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뭐 사이라고 그러지 않고 두 개 다 해도 돼요. 제가 두 개 볼 다 때는. 해도 돼요. 네. 네. 균형을 잘 잡으면 되는데. 그럼요. 네. 하나는 이게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러한 측면을 빨리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오늘 들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중국한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그렇게 불쾌하냐? 그럼 북한의 핵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근데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뭐 그렇게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기는 힘든 거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또 다음에 사이 예, 예. 관련해서 안타까운 뉴스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날씨가 또 쌀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는. 예. 지난 토요일 이제 춘분을 지났기 때문에 해는 빨리 뜨거든요. 낮이 맞습니다. 길어졌는데. 그래서 예.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아니, 왠지 낮이 오늘 빨리 밝아지더라고요. 지금 예. 햇살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과 봄 사이 우리가 예. 주로 간절기라고 하는데요. 예.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지난 맞습니다. 주말 있었죠. 예. 저는 이것을 공공과 시장의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공공이 지켜야 하는 우리 저 시민의 안전이 있는 거고요. 시장은 결국 돈 벌자고 이제 시장 장사 열심히 논리. 하는 건데 예.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아닌가. 이 강화 동막해수욕장 저도 자주 가거든요. 가까워서. 예. 이 가족들하고 이제 펜션도 가고 그러는데 예. 글램핑도 저도 많이 갑니다.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 캠핑에 별게 다 나오네. 예, 캠핑에 대한 이제 이 뭔가 아쉬움이 있는데 예. 캠핑은 귀찮거든요. 예. 글램핑은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그 두 분의 성인과 세 명의 진짜 어린이가 이거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CCTV가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5명이 숨지고 8살 아이를 구해낸 42살의 한 남성 그리고 그 구해진 아이 2명이 부상한 그런 화재 사건이 있어서 이게 결국 따져보니까 난방을 위한 이제 전기시설에서 발효된 게 아닌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글램핑장이 미인가 즉 무허가 시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당국의 행정적 안전관리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있다. 즐기기 위해서 즐겁게 여행을 떠났던 가족이 주검으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 우리가 안전 문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올해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있었고요. 지난해 유사하게는 담양 펜션에서 MT 갔던 동아리 선후배들이 바베큐장 화재로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를 나면은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게 국가는 뭐 했느냐, 정부는 뭐 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소방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더라도 이 국가가 사실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글램핑장 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별로 관련 법규가 없다는 네, 거예요. 새로 그러면 등장한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법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5명이나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된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말 그 글램핑장 그 업주를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네.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다른 글램핑장이 없어지든지 뭐 네. 하든지 어쨌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실제 불연성 소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텐트 칠 때도.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거 안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제대로 된 뭔가 어떤 안전조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제도나 국가만 탓하기 전에는 맞습니다. 제 네, 말씀도 공공과 굳이 국가가 아니라 공공과 시장 사이라고 말씀드린 네, 게 네. 그 간극을 법제도가 들어와서 다 커버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또 신종 서비스는 계속 등장을 하고요, 시장에. 그 사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윤리적인 책임이 업주에게도 있는 거고요. 나는 돈만 벌려고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자기 영역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또 스스로 져야죠.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은 거기에 대한 또 이제 행정당국의 예. 감시가 필요하죠. 이게 지자체, 국가, 정부, 또 여러 부문, 시민단체
혹은 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스스로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서로 메꿔야 이런 일이 없는데 정말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의인이 한 분 등장했죠. 예, 맞습니다. 옆 텐트에서 바로 달가 서로 도와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사건이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업과 정부 사이 종종 불가근 불가원, 너무 네.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 이런 예. 표현 많이 쓰죠. 이제 경남 기업 문제인데요. 경남 기업은 또 대부분 이게 이 성공 불용 불용자. 불용자, 성공 불용자 이 제도는 열려 있었던 거 우린 적법하게 썼고 용처도 분명하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 전원되는 걸 보면 일부 소명은 된 것 같아요. 상당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완종 회장의 전 회장이 됐는데요. 가족 기업으로 일부 자금이 또 빼돌려진 정황도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줄줄이 소환될 텐데 이 대출 과정에서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 뒷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계속 이번 주에도 수사가 진행될 상황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네. 이게 자칫하면 눈먼 돈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먼 돈이 될 수밖에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통 적법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받았냐 예. 이러면 또 이것을 그럼요. 받은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 네. 우리나라가 근데 물론 취지는 이해해요. 이 성공 불용자 요거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거야말로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뭘 어떻게 기준을 정확히 세우든지 이 했어야 또한 되는데 뭐 정부 제도와 시장 논리 사이에 정말 이게 애매한 이 불균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이 뉴스가 많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 이제 도핑 청문회 오늘이죠. 과연 이게 이제 유죄와 무죄 사이 오늘 거창하게 밤에 얘기를 하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맞습니다. 징계에 의해서 미래가 좀 암울해지느냐 이 기로에 있고요. 예. 또 태진아 씨 이제 뭐 원정 도박 의혹이 벌어져서 예. 내일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주 주말에도 진실과, TV에 나왔는데 진실과 거짓 사이 그렇죠.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세간의 관심이 이런 뉴스들이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태진아 씨가 제가 예전에 뭐 지상파에서 한 10년간 라디오 방송을 쭉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굉장히 검소한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검소한 분이 성공하신 거에 비하면 또 아픔도 많이 겪었었죠. 뭐 절대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공했다 안 했다 떠나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검소한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소하시고 그 좀 돈을 아끼시는 분이 막 도박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사실 그렇죠. 선뜻 믿어지지 수천에서 않는 것도 수억 사실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해주실까요? 오늘 노래 사이하면 이 노래인데요. 썸 타는 남녀들이 공감할 노래입니다. 원래는 피노키오의 노래인데 이 김경호와 김현우의 노래로 사랑과 우정 사이. 사랑과 들어보시죠. 우정 사이. 옛날에 그 열정과 냉정 사이. 맞습니다.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 팩.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마사 자차카타타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사랑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평균 연령은 40.3살로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모임들이 사회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법안 제정과 재단 설립 모임이죠. 호스피스 국민운동본부도 오늘 오후 발기인 대회를 갖고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호스피스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장이시죠.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연결해서 관련 내용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호스피스. 이게 이제 사실은 개개인이 평화롭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을 마무리하게 하자.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 호스피스 이게 우리가 흔히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과정에서의 존엄성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이제 환경부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네. 웰빙, 삶의 질 향상에 쭉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를 보니까 웰다잉의 정책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거는 웰다잉이 돼야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다 통하는 거죠. 웰빙과 웰다잉은 하나라야 되는 거죠.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호스피스 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오늘 발기인대에서 선언도 하고 그럴 건데요. 네. 호스피스 제도, 호스피스라는 게 말기 환자용 병동인데요. 네. 지금 시설이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시설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통을 줄여주는 완화 의료, 연명 의료를 해서 온갖 기계 장치 꽂고 비싼 고가의 기기 검사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심리적으로도 힐링, 그러니까 안정되게 세상을 뜨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화 의료를 제도화하자. 그런 시민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지지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이 호스피스 시설을 만든다. 근데 지금 현재 종합병원에서 이 호스피스 시설을 만드는 곳이 별로 지금 만들어진 곳이 별로 없죠. 네, 이게 우선 입법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고 암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만 일부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 환자의 13%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환에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돼야 이 시설이 보급이 그렇죠.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또 종교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예. 참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분야, 각계각층이에요.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국민본부가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을 할 때는 발기인 한 500분 정도 모시고 발기인 대회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새에 발기인이 전국에서 14,000명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대표 발기인을 모시는데 예상보다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 전직 국무위원 지내신 분 부총리들 많이 들어오셨고요.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대학 현직 총장들이 또 10분이 넘게 들어오셨고 뭐 문화계에서도 뭐 안성기 씨 화장 최근에 그 영화를 만드셨죠. 그 화장이라는 게 또 화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현재 한 90여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크고 또 사회적 요구가 컸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알겠습니다. 느끼게 지금 아까 고통 완화 의료를 제도화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위적인 연명, 치료 네. 그것의 필요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예.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점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사실 1998년부터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명의료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그게 힘을 받아서 정부도 정책을 세우고 국회도 입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 수명 남녀 평균으로 83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우리나라는 수명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예. 우리나라는 아프면서 생을 마감하는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2배가 됩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예.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웰다잉, 즉 죽음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한 나라라고 봅니다. 근데 죽음의 질 지수라는 걸 선진국이 매기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가장 크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을 하자. 죽음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면서 제도화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호스피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아주 미국의 경우는요. 예. 모든 질환에서 45%가 호스피스 병동을 거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호스피스의 날,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의 날 이런 것도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그 시민운동 있죠. 국민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미흡한 예.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우리와 비교했을 때 의료보험 체계가 형편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45%가 호스피스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 45%가 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45%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보다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만약 이 제도가 실행이 된다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 지금 예.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이 암 이외에는 이제 다른 질환인데 지금 전체 건강보험 체계 그리고 그 의료 재정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커질 거거든요. 고령화 인구 늘어나고 예. 죽음의 질 나쁘고 중환자실에서 연명을 하다가 세상을 뜨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제도가 호스피스와 그 완화의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연구를 그동안에 했어요. 그랬더니 재정보험 그 보험 체계의 재정이 상당히 좋아진다 하는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보험 체계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손은 못 대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제가 옛날에 80년대 매장 많이 했죠. 예. 그럼요. 근데 굉장히 기대보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자체 평균 화장률이 지금 76%가 됐거든요. 부산은 89%가 넘어서요. 이렇게 빨리 퍼졌거든요. 필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것도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환자실이 병상 하나당 지금 적자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예. 1년이죠. 1년에. 네네. 예. 차가운 기계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 공포, 혼자 정말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죽는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런 고통 속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심리적으로도 힐링을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예. 거죠. 뭐. 장관님, 지금요, 일부에서는 이거 안락사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락사하고 호스피스는 근데 완전히 그 다른. 논의는 예. 저희는 그 논의는 안락사 논의까지 지금 함께 하게 되면 그럼요. 이게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죠. 예. 가치의 문제고 또 종교적인 맞습니다. 관념 이런 거 얽혀 들어가지고 그거까지는 지금 그렇게 한 걸음에 모든 거 풀려고 그렇죠. 그러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필요성이 더 큰 거. 예. 존엄사에 관한 문제만. 모아가면서 그렇죠.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호스피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설문조사 결과에는요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자식 고생시키고 빚 남기고 세상 떠나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정말 예.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정말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에요.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거의 다 한 분도 제가 아니다 하는 분은 못 맞습니다.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유럽보다는 못하지만 미국보다 훨씬 좋은 의료보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논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여기에는 근데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요. 이대로는 그런 의료보험을 혜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쭉 지켜볼 겁니다. 이 존엄하게 감사합니다. 존엄하게 죽을 관리라는 거는 상당히 존엄하게 살 관리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호스피스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장이시죠.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 2% 중반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 뭐 안심전환 대출이 내일 일제히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 내일입니다. 관심이 많죠? 네, 예? 내일 24일에 드디어 이제 뭐 첫 선을 보이고 판매가 되는데 금리가 연 2.6%인데 이게 이제 고정금리입니다. 예. 고정금리인데 최대 뭐 30년까지도 이 금리로 고정을 박아서 준다고 하니까 이 대단한 매력이거든요. 일단은 그 자체, 금리 자체도 평균 대출 금리보다 지금 1%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자 부분만 봐서 2억을 대출 받았다. 이제 1년 이자가 이 금리로 하면 920만 원이니까 한 8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를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거든요. 네. 이거 정부가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은행에 폭주되고 지난주부터 저도 문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 나는 대출 자격이 됩니까? 이겁니다. 자격입니다. 자격. 일단은 이제 대출 받아야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대출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이 상품으로 대출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1년이 또 지나야 되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변동금리 대출자고 그다음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어야 한다는 거. 네. 뭐 이런 분들이고 또 6개월 내에 연체 기록 없어야 되고 그 해당받았던 그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뭐 9억 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총 대출 금액은 5억 원 이하에 한해서 이제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은 저도 그렇고 앞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게 이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로 이 대출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은 변동금리가 아니니까 고정금리 대출자니까 실은 정부의 취지에 맞게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상품에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정금리 상품은 이제 5년간 고정금리고 나중은 변동금리한 혼합형이 많은데 예. 이분들도 이 배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들도 배제가 되고 예. 그러니까 또 어디다 보금자리론 받았던 분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분들도 다 전환 대상에서 이제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꽤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간 다음에 고정금리로 정부의 뭐 지침 때문에 받았던 분들 특히 2012년인가 13년에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 고정금리로. 예. 정부의 이 캠페인 때문에. 그분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지금 이제 20조 한도로 매달 5조 원씩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쟁률로 끊는 거 아닙니까? 신청. 그렇죠.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분들이 또 이게 막 그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좋은 취지가 또 다른 쪽에서 혹시나 또 뭐 욕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상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면 바꿔야겠죠. 예. 네, 자격이 되면 바꾸는 게 좋은데 그래서 딱 한 가지만은 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이자만 갚는 게 아닙니다. 이자 플러스 원금의 일부까지 갚는 이제 원리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딱히 제가 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연 2.6%라도 하도 원리금을 넣으면은 한 5%, 한 5.5%를 매달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되겠죠. 이 부분만 좀 잘 참조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왜냐면 못했다가 아이고 나 못 갚겠어. 다시 원래로 이자만 갚으려 하면 이제는 중도수수상환료 내고 막 돈 많이 물어야 됩니다. 예. 이거 하나 체크하시죠. 그리고 어제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네. 사실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2050년이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모양이죠? 예, 어제 굉장히 이제 핫했던 많은 네티즌들 관심 가졌던 뉴스인데요. OECD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일종의 경고를 내렸는데 2050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잘 안 와닿지만 2050년 금방 오지 않습니까? 예. 왜냐 봤더니 너무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 게다가 상수도가 아닌 노후됐다. 게다가 물 낭비 뭐 이런 습성들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실은 이제 당국에서 여러 이제 시민단체도 이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다음 달에 12일부터 대구에서는 세계 물 포럼도 열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논의돼서 이 물 문제에서 논의된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물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게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우리나라 물 낭비도 좀 심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뭐 하루에 쓰는 양이 2013년으로 282리터인데요. 예. 이게 세계 몇 등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이제부터 좀 물낭비 맞습니다. 더 붙이는 것이 예. 뭐 물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백화점에서 샤넬백 실랑이가 한창이랬는데 이건 또 뭐예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샤넬이 지난 17일 날 일부 제품에 대해서지만 최대 20% 인하했다는 것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익 환불을 하는데 그게 16일, 그러니까 15일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산 고객은 다시 바꿔줘가지고 할인가액을 보관해 주는데 3월 1일이라든가 2월 28일 이분들은 이제 20% 이게 20%인데 샤넬백이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만 들어거든요. 그분들은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거 뭐 한 달은 잡아야 되느냐? 이런 백화점에 실랑이가 일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점은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